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영국을 영국이라고 부를까요? 뛰어날 영자와 나라국을 합쳐서 영국이라고 하는데요. 다수의 영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자기네 나라를 영국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기는 할까요? 왜 예전에는 프랑스를 블란서라고 했을까요? 이 물건 블란서에서 온 거야. 이런 말들을 흔하게 하곤 했었죠. 그러고 보니 최근에는 이 말을 잘 안 써서 젊은 분들은 블란서라는 표현이 생경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나 이번에 불어 불문과에 합격했어. 프랑스어 학과라는 말보다 불문과, 프랑스어라기보다는 불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왜냐하면 프랑스가 곧 블란서고 블란서 말이니까 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불, 난초란 선역서. 프랑스와 부처님, 난초, 그리고 서쪽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외국 국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약간의 교류가 있었지만 서구 열강이 대항해 시대를 열며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만들거나 통상 조약을 맺기 위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한자어를 쓰는 문화권인 한중일 지역에도 대거 왕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잉글랜드 선장이 중국에 도착해 중국 관원과 만납니다. 중국 관원은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라고 몸짓 발짓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잉글랜드 선장은 그 의미를 용케 알아듣고 자기 나라 이름을 말합니다. 잉글랜드. 중국인은 기록을 위해 그 나라 이름을 문서에 적어야겠는데 자신의 귀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영길리국. 이건 이 한자들을 우리식으로 읽은 것이고 중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는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英吉利国 어떠신가요? 잉글랜드랑 비슷하신가요? 그래서 잉글랜드를 한자로 영길리국으로 적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조선으로 전해지고 글자가 줄면서 영국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에게 들은 단어의 음을 글자로 옮기기 위해서 원래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발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자를 쓰는 것을 가차 또는 음차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빌린다 또는 음만 빌린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한중일은 당시 많은 서구 열강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그들의 나라 이름을 문자로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당시 쓰던 문자인 한자로 적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골라 가차나 음차를 사용해 국가명을 표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차나 음차의 발음 기준은 그 시기에 쇄국 정책으로 문호를 닫고 있던 우리나라 발음 기준이 아니라 당시 서구 열강과 접촉이 많았으면서 조선에 큰 영향을 주었던 청나라나 또는 일본식 발음으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록에서 영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잉글랜드를 영길리국, 아일랜드를 에란국, 스코틀랜드를 사객난국이라고 말이죠. 전혀 안 비슷하죠? 그럼 저 한자들을 제가 중국어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에란국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爱兰国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사객난국입니다. 斯克兰国 와, 너무 비슷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외국 국가명이 중국 또는 일본의 가차 또는 음차로 인해서 결정된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주요 외국 국가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중국에서 범란서로 쓰여졌고 일본에서는 불란서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의 표기법을 따라 쓰고 있는 상태죠. 한번 양국의 발음을 들어볼까요? 우선 중국의 범란서입니다. 法兰西 이번에는 일본의 불란서입니다. ブツラムシ 그리고 우리는 이 한자를 우리식으로 발음하며 원음과 동떨어진 불란서라고 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독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독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이칠란드. 도이치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순수 독일 말이죠. 많은 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절머니는 독일을 영국이나 미국식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를 미국인이 코리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튼 도이칠란드라는 발음을 표현하기 위해 일본인들은 이 한자를 썼습니다. 독일.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독일인데요. 일본 발음으로 들어보실까요? ドイツ 도이칠란드가 기니까 도이치까지만 하네요.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볼까요? 예전에 스페인어를 서바나어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죠. 스페인이라는 국가명은 앞서 나왔던 절머니와 마찬가지로 영국인들이나 미국인들이 영어식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자국민들은 스스로의 나라를 에스파냐라고 부릅니다. 이 에스파냐의 가차가 바로 서바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西班牙 이게 얼핏 욕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에스파냐에서 에 발음이 약하게 되면서 스파냐의 강세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에를 첨가해 보겠습니다. 에. 西班牙、 어때요? 좀 낫죠? 이번에는 잠시 경주에 들러볼까요? 경주에는 서봉총이라는 신라시대의 고분이 있습니다. 1926년 일제강점기에 스웨덴의 황태자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황태자가 고고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일본 제국은 신라 고분을 거의 다 발굴해 놓고 황태자 구스타브 공작을 불러서 마무리 작업을 부탁했죠. 그리고 그의 환심을 얻기 위해 기념 촬영도 하고 그 고분에 그를 위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스웨덴의 음차 발음인 서전의 서와, 고분에서 출토된 봉황의 봉자를 따서 서봉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스웨덴의 서전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瑞典、 이번에는 뉴욕으로 가보죠. 원래 미국의 뉴욕시티는 영국이 소유하기 직전까지는 네덜란드의 땅이었습니다.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죠. 그러나 영국과 네덜란드가 벌였던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했고 그것을 기점으로 영국이 뉴 암스테르담의 새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요크 공작의 이름을 따 현재의 이름 뉴욕으로 바뀐 것이죠. 이 영국과 네덜란드의 전쟁을 우리나라에서는 영란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영란의 영은 영국을 의미하고 란은 네덜란드의 음차인 화란을 의미하죠. 여기서 네덜란드를 화란으로 부른 것은 유럽 사람들조차도 좀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네덜란드를 다른 말로 홀란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홀란드는 네덜란드의 가장 주요 지역이자 큰 지역을 일컫는 지명인데 워낙 주요 지역이다 보니 사람들이 지명을 국가명으로 혼돈하기도 한 것이죠. 아무튼 화란 또는 하란은 이 네덜란드의 다른 이름으로 혼란을 주고 있는 홀란드의 음차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荷兰、 앞서 말씀드렸던 나라들은 전부 유럽의 국가들이죠. 그런데 이 유럽을 예전에는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구라파라고 말이죠. 들어보셨나요? 나 구라파 다녀왔어. 오래전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럼 왜 유럽을 구라파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欧罗巴、 우로파로 들리시죠? 이게 원래 유로파를 발음한 것이라 우로파가 맞는데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와전되어 구라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유럽 주요국들 중 몇 개국의 한자를 이용한 가차 또는 음차 발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가차 없다라는 말도 바로 이 가차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이 가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주요국이 아닌 경우에는 가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차를 쓸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 가차 없다가 되었고 지금은 그만큼 하찮음으로 핑계를 들어주거나 사정을 모아 용서할 수조차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말의 어원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